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결국에는 뭐 빅테크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SFT, 메타, 애플 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죠. 어떻게 보세요? 뭐 내용은 구글이랑 비슷할까요? 판박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똑같은 그 소위 방향성 지시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어긋날 수가 없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아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위 경영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해보고 심정을 보면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질문들은 그래서 자금 조달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장부의 부의 부채 얼마 되느냐 아마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포인트들은 결국은 캐펙스에 대한 거 물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나 계속 성장하는지 이것이 일단 받쳐줘야 기본은 깔고 간다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시장은 이들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결국은 이제 FOMC에서 도와줘야 되고 미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조금은 좀 밀어놔야 되는 상황이다 봐야 돼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이번 주에는 실적을 보면서 일단 평정심을 찾는 거 요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지난 주말에 어쨌든 그 51선을 S&P 500이 뚫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상당히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그나마 버티던 미국 시장 못 올랐기 때문에 버티기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그러면 미국 자체가 좀 하락폭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좀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렵죠.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는 미리 한번 두들겨 맞아서 이번 주는 지켜볼 가능성이 좀 높고 미국 시장의 방향성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구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빅테크들이 다 같이 좀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적의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니까 이거를 또 시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뜯어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 FOMC 실적 함께 봤고 또 주말 동안 중요했던 게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었습니다. 뭐 햄버거도 먹고 맥주도 부딪히고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분위기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그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울상들인데 그들로부터 이렇지만 돈을 엄청나게 뜯어내고 있는 기업들끼리 만나갖고 으쌰으쌰으쌰 한 거죠. 우리 돈 잘 벌어줘.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거나. 근데 약간 뭐 또 그림도 만들어준 거죠. 또 대통령까지 날아가서 이제 그런 좋은 딜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하고 SK그룹한테는 의미 있는 그 소위 딜들을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 2천억 달러 MOU. MOU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이거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3월 달에 우리가 이미 저걸 한번 봤잖아요. 소위 그 AMD의 리사수까지 한국까지 날라와서 또 비슷한 MOU 맺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저쪽이 좀 더 절박하고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이제 AMD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HBM과 파운더리를 엮는 그걸 이제 삼성전자한테 패키지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HBM의 파워를 가지고 파운더리의 고객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어서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한 수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정말로 그래서 의미 있다 저는 보고 있고 SK그룹도 국내 이제 소위 2기가와트 규모의 소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베라루빈 베이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첨단으로. 그러면 돈이 얼마 드냐면 최소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1기가와트당. 그러면 두 개가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제외하면 하이퍼스케일러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만일 SK그룹이 저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완전히 또 이게 또 다른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아시아를 상대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MOU들이 체결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도 그렇죠. 네이버도 잘했는데 금액까지 탁 찍어서 와서 참 좋긴 한데 네. 근데 100억 달러라 좀 아쉽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네이버 블랙락, 엔비디아 블랙락, 네. 그래서 빅네임즈로부터의 그런 투자 유치를 받은 것은 정말 긍정적이긴 한데,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국내에다가 SK 그룹만 아니라 양다리 걸친 거죠, 사실은. 그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1기가와트 규모 만들려면은 1000억 달러까지 감안하고 지금 펀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억 달러가 상당한 마중물이 되긴 하겠지만 나머지를 모으려면 네.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닐 수 있어서 최근에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네이버가 던져줄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그룹은 던져줄 수 있는 HBM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던져줄 수 있는 건 딱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100억 달러 유치는 축하할 만한데 나머지 그러면 900억 달러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아마 네이버가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의 차이가 또 이런 데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 이렇게 딱 좋은 뉴스 들고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무서운 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때부터 꽤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주가가 그걸 좀 당겨서 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7월 달 지금 이미 숫자 저번에 수출 단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 10배입니다, 지금. 그렇죠. 10배입니다, 10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전망도 상당히 잘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장은 지금 실적에 지금 집중하기보다는 나머지 환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수급과 금리와 이런 것에 매크로 환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저는 일단 추가적인 실적 쇼크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느냐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일단 바닥은 다져야 된다, 이번 주가. 근데 이제 첫 단추는 그나마 잘 끼었다. 네. 트럼프가 일단은 잠잠해졌다는 거. 이게 일단 저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두 번째로는 FOMC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줄까?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또 이제 유가 하락분을 금리가 얼마나 반영을 좀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또 요즘은 보면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금리 변동성이.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에 조금만 금리가 약간 좀 안정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슬슬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오늘 CXMT 상장하잖아요. 네. 이거는 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 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CXMT가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를 보면 중국 안에서도 화해하고 뭐 예를 들면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내에서 감히 화해한테 덤빈다니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럴 만큼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저는 그건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CXMT가 저 돈 받아갖고 막 수율을 높여갖고 들어온다? 그 전에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근본적인 그런 기술 격차, 양산 능력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XMT의 상장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이번 주 내내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CXMT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